네, 최근 안호영 국회의원이 전주완주 통합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지역사회의 중심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전주완주 통합 적극 추진 입장을 밝힌 배경, 또 통합이 추진된다면 어떤 절차와 원칙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또 그리고 반대 목소리와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안호영 국회의원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 통합이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번번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동안 통합 요구에 완주군 의회 반대 주민들의 반발이 일단 거셌고 의원님 역시 지역 주민의 뜻을 따르겠다면서 이제 반대 입장을 좀 견지해 오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죠.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신 이유가 뭔지 또 어떤 점 때문에 전격적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전북이 정부로부터 대규모의 지원을 좀 받아서 우리 전북이 좀 정말 대도약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좀 그 고심 어린 그 결단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에 대항하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5극 3특의 이런 체계로 전국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5극에서 수도권에 대항하는 이런 그 거대한 그 경제권을 만들기 위해서 5극에 있는 그 전남 광주 예를 들자면 대전 충남처럼 이 광역 시도를 행정 통합해서 거기에다가 엄청난 그 재정적인 또 산업적인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전남 광주만 해도 약 20조에다가 또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이 될 만한 그런 산업들, 그다음에 또 공공기관도 이렇게 유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5극 3특 중에 3특인 우리 전북의 경우에는 그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빠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많은 그 도민들께서도 이 전북이 이렇게 소외돼서는 어떻게 생존을 하겠느냐. 예.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그 뭔가 해결책을 내놔야 된다라는 예.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전북 입장에서 보면 이게 중추도시권에 해당하는 게 또 전주, 완주, 익산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까지 통합이 주로 논의됐던 부분이 전주, 완주기 때문에 이런 전주, 완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행정통합에 대한 예. 논의를 시작을 해보자. 네. 이렇게 이제 제기를 하게 된 것이고요. 예. 결국은 일단 지금 진행 절차도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공론화를 통해서 어떤 그 정부의 지원도 만들어내고 또 통합안도 만들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5극 3특에서 3특인 전북특별자치도가 그렇다면 만약에 전주완주 통합이 될 시에 어떤 인구도 비례해서 늘어나고 거기 이제 산업체도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조금 많아진다는 이야기시죠. 네, 그런 측면도 있고 예. 이걸 바탕으로 해서 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도 5극에 해당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비례적으로 예. 그런 그 지원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네. 자체적으로 어떤 이런 산업 기반도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어떤 그 정책 방향에 맞는 지원을 받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남 광주는 약 20조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반도체 산업, 그다음에 재생인 산업 이런 AI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전략 산업들을 유치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예. 통합을 계기로 해서. 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여기에서 이제 뒤처지면 우리 전북에 그렇지 않아도 좀 전북이 어려운데 예. 뒤처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절박함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니 의원님 이제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십니다. 이번 통합 찬성 입장을 밝히자 또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계산이나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또 통합 문제를 정치적인 유불리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북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5극에 대한 이런 대규모 지원이 되는 속에서 예. 전북의 소외를 막고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기 위한 네. 그런
저는 그런 절박감 때문에 이것을 결정했다 이렇게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전부 많은 도민들께서 실제로 이 전북이 이런 대규모 소에서 그 대규모의 어떤 그 지원에서 소외될 것을 부쩍 우려를 했습니다. 예. 전남, 광주, 또 뭐 대전, 충남, 예. 또 경우에 따른 부울경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전북의 위치를 어떤 분은 뭐 쪽배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제 이런 위기감들이 절박한 예. 위기감 속에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가 강력했죠. 예. 또 반면에 저로서도 참 고심스러웠던 거는 그러나 이제 또 우리 완주 구민들 입장에서는 통합에 관련해서 실제로 이렇게 반대 의사가 컸기 때문에 사실 저로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선택을 하는 부분이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 전북의 어떤 대도약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정부의 이런 지원을 받아서 전북 전체의 발전 그리고 또 완주 발전에서 기여를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합을 통해서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그러면 그것을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그렇게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죠. 그걸 네. 통해서 정부의 어떤 지원을 또 받아내고 또 만약에 그 과정이 완주 국민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완주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예를 들어서 뭐 전주의 그러니까 흡수 통합이 아니라 대등한 그런 위치에서 어떤 완주의 어떤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그런 통합 아니라면 또 우리 완주 국민들 입장에서 완주의 발전을 바라는 만큼 또 전북이나 또 전주의 발전을 바라니까 예. 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네. 또 한 가지 측면만 말씀드리자면 그때 뭐 기자회견 때 사실은 준비를 했다가 뭐 그 부분까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예. 이게 단순하게 전주 완주 통합의 문제로만 저는 보질 않아요. 뭐냐면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 앞으로 이제 발전해 가려고 그러면 저는 14개 시군이 각자 도생하는 방식으로는 힘들다. 물론 14개 시군이 자치권을 가지고 발전하는 길을 찾아야 되겠지만 각자 도생하는 거는 힘들기 때문에 권역별로 지금 전북발전연구원에서 내놓은 전북발전 계획에 따르면 전북을 5개 권역으로 보고 있는데 예. 이런 그 권역별로 이런 통합을 지향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특별 정책 협약이라든가 또 특별자치단체라든가 혹은 뭐 경우에 따른 행정통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통합을 통해서 규모화를 통해서 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예. 물론 이제 거기에는 주민의 의사가 제일 전제가 돼야 되겠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전주, 완주, 익산이 권역별로 통합할 필요가 있고 예. 거기에 이제 전주, 완주의 통합은 첫걸음일 수 있는 거죠. 네. 네, 의원님 상당히 이제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 그리고 그 안에서 14개 시군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꾸준히 고민해 오신 흔적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서두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6월 지방선거가 다가와서 사실 의원님께서 같이 정동영 장관과 같이 이런 통합 찬성을 한다는 기자회견을 어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뒤이어서 이제 김관영 현 지사도 찬성에 관해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로 이제 사전에 또 이야기가 되신 건데 두 분 다 도지사 후보시지 않습니까? 한 분 지금 현직이시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의견이나 좀 나눈 부분은 없으십니까? 제가 김관영 지사님하고는 뭐 얘기를 나눈 부분은 없고요. 예. 다만 그 현장에 와서 이제 현장에서 뵀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지사님께서는 우리 전주 완주 통합 문제에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좀 말씀을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 문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완주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좀 반발할 수 있는 그런 걱정스러울 소지가 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이런 여러 가지 전북의 어떤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한 건데 알다시피 우리 김관영 기사님께서 그간 전주완주를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완주 국민들께서 대단히 이렇게 좀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말씀을 하시면 또 이런 감정적 대립이 좀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예.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는 후보라는 입장을 떠나서 정말로 이제 전주 완주 통합을 위해서 좀 힘을 모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그런 점에서는 뭐, 네, 어차피 뭐 우리 김관영 지사님께서도 그간의 통합 얘기를 쭉 해오셨으니까 예. 뭐 그 부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예. 그 진행하는 그 사실 통합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과정을 정확하게 이런 그 민주적 절차, 예. 공론과 수기 절차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 안이 거기에 잘 반영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 없이 진행하게 되면 당연히 반발이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그 지금의 바람대로 전주 완주 통합이 추진이 된다면 절차가 있어야 될 것이고 과정이 분명 이제 공론화를 거쳐야 될 텐데요. 어떤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통상적으로 그 과거에 이제 청원청주처럼 또 이렇게 통합 과정들을 보게 되면 양 그 지방자치단체 그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그 통합안을 만드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통합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뭐 주민투표를 행안부의 권고에 따라서 주민투표를 하든 아니면 뭐 그 지방의회 의결을 하든 예.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예. 그렇게 돼서 이제 만약에 의결이 되면 네. 뭐 통합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그 안에 따른 여러 가지 특별 법안을 만들게 되죠. 예. 이제 이런 절차를 거쳐가게 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 완주 군민과 전주 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통합안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예. 그 통합안이라는 게 결국은 뭐 통합의 어떤 비전, 통합의 어떤 로드맵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잘 만들어져야 되고 예. 그런 부분이 잘 만들어져야만 예. 통합이 이제 그 뒷절차가 제대로 되겠죠. 그런데 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전주가 60만이고 완주가 10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주 시민은 많이 바라고 있고 그래서 결국 여기는 완주 군민의 의사가 중요하거든요. 완주 군민이 통합을 결정을 해야 사실은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완주 군민이 이제 인구가 10만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약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이 완주 군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이 통합이 전주를 위한 전주가 확장되는 통합이 아니라 즉 저 완주를 흡수하는 통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주와 완주가 대등한 위치에서 그 통합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리고 예. 또 거기에다가 이것이 원래 제안된 취지가 국가로부터 큰 지원을 받아서 그것이 또 전주나 또 완주, 전북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소까지 아마 있어야 제대로 된 그 통합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전주 완주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통합자치단체장이 좀 뽑아줘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좀 시간이 너무 좀 촉박한 부분은 없습니까? 사실 그런 측면은 좀 시간이 촉박하죠. 지금 예를 들어 대전 충남 또 전남 광주 예. 여기는 이제 통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 통합을 뒷받침하는 특별 법안이 발의가 되어서 2월 중에 예. 그 법안이 아마 통과될 예정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뭐 일정들을 비춰보면 상당히 저희들의 경우에도 좀 촉박한 부분은 있죠. 예. 그렇지만 촉박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게 되냐면 주민들이 하게 되고 특히 완주 군민들이 동의를 해야만 하는 것인데 예. 이제까지 반대해왔던 여러 가지 상황들로 보면 그 동의하는 부분들을 뭐 이렇게 만약에 찬성을 하신다고 한다면 예. 그만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정부의 어떤 큰 지원이라든가 또 실제로 그 내용을 완주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만들어져야 되는 이제 그런 네. 부분이어서 참 그 시간을 고려해 볼 때 그렇게 참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께서도 이제 완주 지역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완주 국민들 그리고 의회까지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하게 좀 고려해서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가면서 설득을 하실 겁니까? 근데 두 가지 측면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는
그간에 이제 그 실제로 완주 국민들의 실제로 통합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큰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65%뭐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 저는 뭐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간의 통합의 진행 자체가 상당히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분열이 일어나고 완주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큰 게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 반발이 큰 건 사실이고 이 반발이 큰 원인을 사실은 알아야 또 해법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상적인 통합 로드맵이 좀 잘 구성이 돼야 되는 시점일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세부적인 내용도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뭐 얘기를 통합에 만약에 그 비전과 로드맵을 생각을 해본다면 예. 통합의 비전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 통합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그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지역의 어떤 산업 그리고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말하자면 행정 통합이라든가 또 뭐 특별자치단체라는 이런 행정 체계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행정 통합을 하게 되면 그 통합의 어떤 비전 속에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사실은 잘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국가로부터 이런 그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게 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주하고 완주가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실질적으로는 워낙 규모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흡수 통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적이거나 혹은 정치적 측면에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잘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5극 3특이라는 큰 어떻게 보면은 지방을 살리기 위한 큰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있고 여기에 있어서 그전과는 조금 더 반대의 목소리를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이 커졌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 열세를 진 거는 완주 국민들 그리고 의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앞으로도 조금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지금도 이제 사실은 제가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서 또 우리 반대대책위를 이끄시는 지도자들과도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린 바도 있고 예. 또 완주군 의회 우리 의원님들과도 여러 가지 소통을 좀 했죠. 그래서 이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도 또 우리 그 완주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만큼 또 우리 전북 또 전주시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이 크다라는 걸 충분히 좀 느꼈고요. 예. 또 그리고 실제로 완주군 의회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완주 군민의 의사가 존중돼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들 중에서 말씀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런 통합에 관련된 얘기는 결국은 통합에 찬성이든 반대든 어떤 안에 대해서 이런 공론화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된다. 예. 그런 말씀들이 좀 있었죠. 네. 사실 어제 그 통합 찬성 기자회견이 긴급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이게 며칠 상간에 이루어진 거죠? 그 기자회견 자체는 뭐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 예. 문제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오래 전부터 있었죠. 이제 특히나 이제 그 5극 3특 그러니까 5극 3특에서 5극에 대한 지원을 대규모로 우리 중앙정부에서 하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 도민들께서도 우리 전북도가 그 지원에서 배제되면 3특이지만 지원에서 배제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도민들의 요구가 엄청나게 컸죠. 언론에서도 예. 그런 일을 많이 요구를 했고 네. 또 우리 전북에 있는 정치인들 우리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외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 개별적으로는 이런 저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3특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 3특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들을 계속 또 요청도 했죠. 예. 그러면서도 이제 말하자면 5극에 대한 지원이 결국 행정통합을 전제로 해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전북의 경우에도 다른 3특과는 다르게 이런 중추도시권에 대한 이런 행정통합을 통한 이런 거점 그 형성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요구들이 실제로 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또 이제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 네. 이제 나름대로 그런 소통의 과정들이 있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전주 완주 통합이 된다면 인구가 70만이 되는데요. 5극에 준하는 어떤 특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5극에 준하는 그런 그 금액만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다. 예. 그렇게 보는 거고 다만 이게 전주 완주라고 하는 그 도시만 갖고 생각할 일은 아니고요. 전북은 이제 특별 자치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전, 충남, 전남, 광주는 5극인데 결국은 이제 광역시가 이제 두 개가 시도 합쳐 있는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다가 하나로 합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로 합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그 하나로 합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전략 산업들을 배치하고 발전 전략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전북 입장에서도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광역도가 예. 있는데 이 광역도에다가 이 전주 완주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도 가만히 둬야 되겠지만 전북 특자도 전체를 고려해서 그런 지원이 돼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 통합이 된다는 가정하에 그렇다면 그 나머지 12개 시군들 입장에서는 전주로서의 내수를 모이게 하고 그럼 전북도에서 또 그 12개 시군의 어떤 인구가 전주를 유입된다는 것을 또 생각을 해서 또 반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일견 들거든요. 네,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애초에 그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전주에도 좋고 또 완주에도 좋고 전북에도 좋아야 된다. 그 내용이. 예.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전주 완주가 통합을 하게 되면 인근 시군 입장에서 보면 이 빨려오는 효과 때문에 오히려 지방 소멸이 가속화된다라고 하는 그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이게 전북 특자도라고 하는 전체의 관점에서 이 전주 완주 통합 문제를 봐야 된다. 그래서 14개 시군이 나름대로 자치권을 가지고 발전하는 길을 취하지만은 권역별로 우리가 그 연대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전하는 길도 지금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예. 권역별 저는 균형 발전을 옛날부터 얘기를 해왔어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거죠. 전주, 완주, 익산까지 포함하는 중추도시권 그것이 단계에 따라서 자치단체 간의 연합일 수도 있고 또 행정통합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그 옆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무주진한 장소 같은 데는 동북권, 예. 임순남 같은 데는 동남권, 예. 그 다음에 뭐 군산, 김제, 부안 같은 경우는 새만금권, 예. 전국고창고는 뭐 서남권 예. 이런 권역들이 있는데 이 권역별로 말하자면 중요한 전략 산업들이 들어가고 그걸 행정적으로 잘 뒷받침해서 이런 그 발전을 권역별로 할 때 예. 전북의 이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어느 한 군데로 쏠리는 현상이 막아지게 되는 거죠. 예. 자, 그 이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이번에 만약에 통합이 무산이 된다면 우리 의원님의 앞으로의 생각에도 변함이 없으신가요? 뭐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뭐 그 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예. 지금 어쨌든 이게 전북의 그 발전을 위해서 5극에 상응하는 만큼 우리가 이걸 받기 위해서는 일단 그 전주 완주 통합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이번 통합 논의로 인해서 뭐 굉장히 불안하거나 우려를 느끼고 계실 완주 군민 여러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의원님께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의 말씀 하지 못한 이야기들 마지막으로 가름해 주시죠. 네. 실제로 저는 전주 완주의 통합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완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거를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주는 이제 큰 곳이고 완주는 작은 곳인데 이게 이제 그대로 통합이 됐을 때는 완주의 경우에는 자치권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지금보다 어떤 산업적인 측면이나 복지나 또 여러 가지 교육이나 또 이제 뭐 이러면 농업 부분에 대한 예산 축소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죠. 그래서 지금보다 더 과연 나을 건가에 대한 그 불안이 있죠. 예. 이제 그 속에서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어떤
비전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완주 국민들께서 반대를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또 우리 전북의 전체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새로운 상황 변화가 생긴 거죠. 5국 3특 측면에서 보면 다른 그 큰 광역의 초광역권에 대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국가적인 지원이 가고 있는데 또 전북은 또 거기에서 좀 소외되고 있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전북의 소외를 막고 전북에도 정말 발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정부로부터 큰 지원을 받으면 그게 우리 완주에도 전북뿐만 아니라 완주에도 큰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그 통합에 대한 그 논의를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니만큼 그런 그 충정을 좀 잘 이해를 해주시고 이에 대한 얘기들이 어느 한쪽이 뭐 말하자면 어느 한쪽을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한쪽이 성장하다 이런 것은 아니니까 그런 그 공론화를 통해서 그 해법을 좀 상생하는 해법을 잘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